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미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절로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특히 2027학년도 수시 교과 전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한숨은 거의 비명에 가까워질지도 모르죠. 수백 개의 전형, 천차만별인 수능 최저 기준, 내신은 어떻고 서류는 또 뭔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시죠? 혹시 지금 머릿속에 복잡한 실타래가 가득한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역시 많으시네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바로 이 복잡한 미로를 한방에 탈출할 수 있는 아주 명쾌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단 2개의 질문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2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 앞에 막막했던 길은 거짓말처럼 선명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지도를 함께 펼쳐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솔직히 한번 마주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다. 39개 대학의 각기 다른 전형 방법, 마치 대학마다 자기만의 언어를 쓰는 것 같죠? 그리고 그보다 더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건 바로 롤러코스터처럼 천차만별인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도대체 내신만 보는 곳은 어디야? 그 서류도 본다는 곳은 뭐 하는 곳인데? 아, 수능에 자신 없는데 이럴 바엔 그냥 교과 전형은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너무나도 당연한 고민들입니다. 이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마치 백과사전 20권을 읽는 것 같은 피로감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데이터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전략적인 필터가 필요합니다. 이 필터가 없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데에만 쓰이게 될 겁니다. 이 필터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 복잡한 실타래를 한 번에 풀어줄 마법 같은 2개의 핵심 질문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CSAT 즉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여러분은 여기에 얼마나 자신 있나요? 나는 수능에 꽤 자신 있다. 손, 글쎄, 좀 자신이 없다. 손, 수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현기증이 난다. 손? 좋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나의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100% 내신 점수로만 승부할 수 있을 만큼 내신이 압도적입니까? 아니면 내신도 괜찮지만 학교생활 기록부에 담긴 다양한 활동이나 면접을 통해 나의 잠재력과 스토리를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내신으로 승부할까요? 아니면 서류나 면접도 적극적으로 활용할까요? 이 2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이 앞으로 여러분이 지원할 대학의 윤곽을 아주 명확하게 그려줄 겁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중에서 첫 번째 질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고민부터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수능 부담 없이 오직 내신과 서류로 승부를 보고 싶다. 고 외치신다면 바로 여기가 여러분의 핵심 전략지가 됩니다. 세상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적용하는 대학들이 있다니 마치 가뭄의 단비 같죠? 먼저 교과 성적 70%에 서류 30%를 반영하는 교과서류 조합대학들을 살펴볼게요. 동국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숙명여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숙명여대 약학부는 수능 최저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럴 땐 마치 숨겨진 함정을 발견한 기분이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과 100% 또는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대학들입니다. 광운대 지역 균형, 상명대, 고교 추천은 교과 100%로 깔끔하게 내신 성적만 봅니다. 명지대 학교장 추천이나 교과 면접 전형은 교과 100%이거나 교과에 면접을 더해 학생을 선발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를 조건부 미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건국대 KU 지역 균형은 수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가 수능 최저 미적용이고, 삼육대는 간호 물리치료, 약학과를 제외하고 미적용입니다. 한성대, 서경대, 한국항공대 등도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전략 팁! 만약 여러분이 수능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피하고 싶다면 이 대학들이 여러분의 원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예외는 존재하니 반드시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는 센스를 발휘해주세요. 마치 보물찾기를 할 때 숨겨진 단서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좋습니다. 수능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느끼신다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공략할 시간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허들을 넘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넘는 게 아닙니다. 이 허들의 높이에 따라 대학 그룹을 명확하게 나누어 공략해야 하죠. 먼저 우리에게 최상위권의 증명을 요구하는 T1 대학들입니다. 의학학 계열이나 최상위권 대학들은 말 그대로 넘사벽 수준의 수능 최저를 자랑하죠. 고려대, 성균관대 의학학 계열은 4개 영역 합오, 연세대는 1등급 2개 이상, 중앙대 약학은 역시 4개 합오를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수능 만점 자급이라는 소리죠. 물론 과장입니다. 인문자연 계열 최상위 대학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세대는 인문 2합4, 자연 2합5, 고려대는 3합7, 성균관대는 3합7 또는 일부 학과는 3합6까지 요구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 태극기를 꽂는 것과 같은 성취죠. 만약 여러분의 모의고사 성적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정상에 오를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모두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제는 해볼 만한 허들을 찾아 나서 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해볼 만한 수능 최저 허들을 가진 대학들을 살펴볼까요? 마치 오르막길을 오르지만 그래도 힘껏 뛰면 오를 수 있는 그런 언덕들 말이죠. 먼저 두 개 영역 합 45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입니다. 경희대와 이화여대가 이하보, 한국외대서울 캠퍼스가 이합4, 아주대와 인하대 자연가 이하보를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전략적으로 두 과목에 집중해서 높은 등급을 받는 연습을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죠. 다음은 세계 영역 합 78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입니다. 서강대는 세계 영역 각 3등급 이내를 요구하는데 이것도 결국 3합9 수준이죠. 한양대와 중앙대서울 캠퍼스는 3합7, 홍익대서울과 서울시립대는 3합8을 요구합니다. 특히 홍익대는 작년에 비해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어서 이전에 아슬아슬했던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신전략의 인사이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의고사 성적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이 중에서 안정적으로 충족 가능한 대학 그룹을 찾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마치 마라톤을 뛸 때 자신의 페이스를 아는 것과 같죠. 무리해서 시작하면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역량에 맞는 허들을 찾아 현명하게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수능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안정권 대학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넓은 문이 열리는 그룹입니다. 먼저 두 개 영역 합 68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입니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죽전, 가천대가 모두 2합6을 요구하고요. 가톨릭대는 2합7이지만 일부 학과는 2합6을, 서울가기대는 2합7, 한국항공대교가 우수자는 2합6을 요구합니다. 이 대학들은 많은 수험생들에게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 거점 국립대 및 기타 대학들입니다. 부산대와 경북대는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 기준이 상이해서 예를 들어 부산대 경영학과는 3합7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은 대부분 두 개 영역 합 812 사이를 요구하는데 물론 의학학 계열은 예외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첫 번째 필터를 통과해서 여러분이 지원 가능한 대학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셨을 겁니다. 마치 거친 돌덩이에서 보석을 캐내는 말이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학생부가 어떤 평가 방식에 더 강점이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마법 같은 질문의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수능 최저 필터를 통과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학생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학생부는 어떤 유형의 평가에 더 강할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량평가 100%, 즉 오직 등급 숫자로만 승부하는 길입니다. 여기서는 교과 성적의 일관성과 우수함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내 내신 등급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 고 외칠 수 있는 분들은 이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숫자가 곧 실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죠. 마치 수학시험에서 답이 정확한 것처럼 내신 등급도 정확하고 높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정성평가 결합, 즉 교과 성적의 단순 등급을 넘어서는 서류와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 등을 통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함께 평가하는 길입니다. 내 학생부는 단순 성적 이상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리한 길입니다. 마치 책의 내용을 읽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학생부는 숫자를 넘어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죠. 신전략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학생부를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서 더 유리한 트랙을 선택해야 합니다. 숫자 게임에 강한지 아니면 스토리텔링에 강한지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자, 그럼 숫자가 실력이다 를 외치는 분들을 위한 길, 바로 교과 100% 전형 대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오직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100% 반영하는 곳들입니다. 연세대학교 추천형, 이화여자대학교 고교 추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교장 추천, 서강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중앙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대학들은 여러분의 내신 성적표가 그야말로 입학 허가증 역할을 하는 곳들이죠. 마치 게임에서 점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듯이 여러분의 내신 등급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주대 고교 추천, 인하대 지역균형, 국민대 교과 우수자, 숭실대 교과 우수자, 세종대 지역균형, 단국대 지역균형 선발,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가톨릭대 지역균형, 홍익대 학교장 추천자, 광운대 지역균형 등도 교과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도 대부분 교과 100% 전형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일부 대학은 출결을 510%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나 단국대가 그런데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라 어쩌다 한번 늦잠 자서 지각한 것 가지고 대학 떨어지진 않겠구나
하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압도적인 내신 성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는 등급 너머의 나를 보여주고 싶은 분들을 위한 길, 바로 교과 전형 대학들을 소개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내신 등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얼마나 풍성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얼마나 전공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지가 합격의 열쇠가 됩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90%의 서류 10%를 반영하고, 성균관대학교 추천 인재 전형은 정량 80%의 정성 20%를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한양대학교 추천형은 교과 90%의 교과 정성평가 10%를, 경희대학교 지역균형은 교과 비교과 70%의 교과 종합평가 30%를 반영하죠.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는 교과 70%의 서류종합 30%, 서울시립대학교 지역균형은 교과 80%의 교과 정성평가 20%를 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지역균형 전형도 교과 70%의 서류 3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교과 80%의 학업 역량 교과일수 충실도 20%를 보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전공에 대해 깊이 탐구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신전략의 인사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서류나 정성평가는 단순 등급 하락을 만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자,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히든카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신 등급이 아주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학생부에 자신만의 멋진 스토리가 있다면 이 길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합격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스페셜 스테이지는 바로 면접이라는 최종 관문입니다.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포함하는 대학이나 전형이 의외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1단계에서 교과 100%로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의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냅니다.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차 서류를 통과한 후 2차에서 직접 실력을 보여주는 것과 같죠. 그 외에도 충남대학교의 일부 사범대학에서 면접을 포함하기도 하고, 상명대학교는 국가안보학과를 제외한 대부분 전형에서는 면접이 없습니다. 신전략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과 성적이 아주 완벽하진 않더라도 나는 말로 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나는 면접에서 나를 어필하는 데 정말 강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과 면접 전형은 여러분에게 역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이라는 한 번의 기회로 그동안의 성적 부담을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유머 감각과 재치를 면접관에게 보여줄 절호의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최종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딱 맞는 필승 조합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수능 최저에 대한 자신감과 학생부의 강점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자신감이 상이면서 교과 100%형에 강하다면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서강대와 같은 대학들을 고려해볼 수 있겠죠. 반대로 수능 최저 자신감이 상이면서 학생부 스토리가 강하다면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을 눈여겨보세요. 수능 최저 자신감이 중이라면 홍익대, 건국대, 광운대, 명지대 등 교과 100%형 대학들을, 그리고 스토리형으로는 서울시립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자신감이 하이거나 없다면 수능 최저가 없는 건국대나 동국대 같은 대학들이 여러분의 주요 타겟이 될 것입니다. 이 표는 마치 여러분의 대입 전략을 위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강점을 알고 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유니버스를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신전략이 제안하는 포트폴리오 예시를 통해 실제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내신은 강하지만 수능은 불안한 고민의 학생입니다. 고민의 학생은 학생부 교과 등급이 우수하고 학생부 내용도 아주 충실해서 스토리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 2개 합 6-7 수준이라 수능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큰 친구네요. 자, 그럼 고민의 학생을 위한 6개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먼저 안정지원 2곳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거나 낮은 곳으로 합격 확률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전략이죠. 동국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서류 반영 비율이 30%라 고민의 학생의 서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숭실대 교과 우수자 전형은 2합 6이라 현재 성적으로 충분히 충족 가능하여 안정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적정 지원 3곳입니다. 가장 합격하고 싶고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대학들이죠. 경희대 지역 균형 전형은 2합 5인데 종합평가가 30%라 내신을 보완하고 수능 성적을 조금만 더 올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국대 KU 지역 균형은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없어 수능 부담 없이 지원 가능하며
국민대 교과 우수자 전형 역시 2합 6이라 안정적인 적정 라인입니다. 마지막은 상향 지원 한 곳입니다. 이건 마치 로또와 같지만 전략적으로 노려볼 만한 카드입니다. 수능에서 대박이 터졌을 때를 대비한 도전적인 카드이죠. 중앙대 지역 균형 전형은 3합치를 요구하지만 탐구 1과목만 반영하는 특징이 있어 고민의 학생이 탐구 영역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기회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자신만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안정 마이너스 적정 마이너스 상향의 밸런스를 맞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대입은 단순히 점수 싸움이 아니라 영리한 전략 싸움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치트시트입니다. 2027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 전형의 핵심 요약인데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부터 홍익대까지 주요 대학들의 전형명, 전형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 추천형은 교과 100%의 인문 2합4, 자연 2합5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요. 고려대 학교 추천은 교과 90%와 서류 10%의 3합치를 요구합니다. 동국대 학교장 추천 인재는 교과 70%, 서류 30%인데 수능 최저가 없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게임의 공략집처럼 이 표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대학의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모집 요강의 극히 일부를 요약한 것이니 최종 지원 전에는 반드시 해당 대학의 상세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 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운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미로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할 지도가 있을 뿐이죠. 어떻게 이 지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4가지 핵심 단계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수능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하죠. 둘째, 나의 학생부가 숫자에 강한지 아니면 스토리에 강한지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아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핵심입니다. 셋째, 이 2가지 기준을 조합하여 나만의 유니버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안정, 적정, 상향을 적절히 조합한 6개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겁니다. 마치 최고의 요리사가 재료를 조합하듯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지도 만드는 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만의 길을 설계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